근데 이 종목도 다시 들어가도 괜찮은 건가요? 그 모멘텀은 계속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류나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작 기점 52주 최저가와 고점을 4등분해서 중심 아래에서는 다시 왔대. 중심 아래? 그럼 120일 이격에 가까울수록 매수가 가능한데? 그러니까 그러면 KCTC도 물류 아니야? 네. KCTC. 굉장히 강하면서 뭐 상한가를 연일 기록을 하다가 지금 좀 낙폭을 보여주면서 부정을 받고 있죠. 그러면 얘는 하단 시작점 얼마? 2,000원 잡아야 돼. 얼마까지 잡았어? 11,000원까지 갔어.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잘 아는 4등분을 한번 해봐. 2,000원과 저 꼭지에 11,500원까지 대충 중심이 얼마냐면 대충 7,000원이야. 7,000원인데 121선 이격이 얼마야? 120원이. 아직도 3,000원, 4,000원 있어. 그럼 아직도 높잖아. 네. 그러면 이 종목은 나는 한 6,000원 단 오면 할래. 그러니까 아직도. 이런 것들은 급등했다가 역부익자 나오지. 역부익자는 A에서 사지 마. 그러니까 A 파동이란 말이야. 어디까지 봐야 A 다음에 B 다음에 C에서 사라고. C. 그러니까 A, B, C. C가 쌍바닥인지 높은지 더 빠지는지. 그거 대충 한 달 이후나 길면 3개월 정도.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들어가려고 그래. 그래서 한번 이렇게 대파동 나온 종목은 내가 이런 얘기해. 한 달 동안 쳐다보지 말라고. 그리고 다른 거. 그러니까 이거 물류 때문에 가서 쿠팡 때 간 거 말고 아까 얘기한 아마존을 찾든지 아니면 또 다른 테마의 에너지를 그래서 우리가 부산 지역 그 다음에 건설 그리고 또 다른 테마가 뭐가 계속 돌까 할 때 전자결제. 전자결제. 다날에서 시작해서 다시 전자결제로 들어가요. 전자결제. 그럼 선생님 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다날 뭐 코리아센터 얘기했다가 부산 가덕도 KNN 건설주 얘기하고 다시 전자결제로 왔잖아요. 그럼 그만큼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전자결제로 온다는 의미랑 아니야. 봐야 될까요? 전자결제에서도 너무 급등한 거 있잖아. 아직 못 간 게 있어. 한국전자금융 못 갔어. 한국전자금융 못 갔고 그 다음에 한국정보인지 급등했다 다시 급락하거든. 근데 얘는 큰 파동이 안 나왔으니까 다시 눌림목 매수. 그러니까 그 물류 관련된 쿠팡 관련된 건 안 해도 나는 한국전자인증이나 전자금융이나 이런 것들은 해볼래. 그리고 코리아센터라든지 또 유통소비 백화점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연결되는 게 있어. 못 가. 중국 유통소비주에. 중국 유통 백화점 하면 그 다음에는 명품의 면세점 얘기 나와. 면세점 얘기 나오면 또 화장품 얘기 나와. 신세계. 신세계, 호텔신라. 그 다음에 면세점 얘기 나오면 화장품 얘기 나와. 실적 엉망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지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좋아. 왜? 얘네들도 사람은 안 하고 뭐라고 했지? 그냥 딸공도 아니야. 보따리 상? 아니, 해 배송을 해갖고 무지 시켰나봐. 이게 매출단이 장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화장 안 한다고 그러는데 웬걸 매출이 그냥 그래서 아모레지 아모레퍼시픽 얘기가 달라지는 것 같거든. 근데 선생님 제가 여자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화장은 안 하지만 기초 제품은 또 꾸준히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자들의 수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을 오랜 시간 하다 보니까 트러블도 나고 피부가 안 좋아지니까 더 좋은 기초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고가 라인, 색조를 쓰던 돈을 아껴서 그 돈을 조금 더 비싼 기초 라인에다 쓰니까. 그거 말 되는 것 같아. 내 여동생 있는데 요새 이런 얘기 해도 돼요? 아니 여자 화장품의 기초 화장품이 난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 뭐 갖다 붙이더라. 무슨 뭐 피부가 재생된다, 뭐 줄기세포 뭐가 됐다든지. 많죠 요즘. 그리고 무슨 도구도 뭐에 이렇게 비싸? 그게 핵심인걸요. 도구 뭐 하면 뭐가 재생이 됐는데 뭐 해갖고 그래서 웬만한 도구가 100단 이상 그런 홈쇼핑 보면 나오잖아요. 이영애 땡땡 캐럿 이렇게 얼굴 올려주고 다이아몬드 커팅으로 되어 있어서 얼굴을 리프팅하는 데 도와주고. 그게 효과가 있어? 전 잘 모르겠어요. 잔뜩 이렇게 힘을 줘서 땡기니까 땡겨지는 것 같긴 한데. 아니 근데 그런 것들이
무지 팔리나 봐. 근데 그게 선생님 에스테틱을 못 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홈케어에 대해서 더 집중하게 되고 내가 케어하자. 사람들 비대면으로. 그러면서 그런 시장이 또 커지니까 화장품 관련해서 매출이 또 증대할 수 있는 거죠. 아, 저거하고 비슷하겠다. 1인 가구들 막 그렇게 해서 홈 트레이딩해서 나가면 집에서 내가 그거 무지 사거든. 집 방안이 무슨 스포츠 센터지. 회원제가요? 그리고 안 해? 안 해. 한두 번 딱 하다가, 어떤 거는 그냥 옷걸이를 쓰고, 어떤 거는 여기다 방치해놓고, 그러고 또 어떤 때는 또 현혹돼서 또 눌러요. 그러다 보니까 욕 막 먹는데, 근데, 내가 나보니까 알겠네. 맞아요. 여자분은 그래서 기초화장품 이런 네. 거, 그래서 실제로 그 화장품 업체들도 보면 전에는 기초 라인 자체만 강조를 했다면 이거랑 이 뷰티 디바이스랑 같이 썼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다 하면서 또 가격 단가를 조금 더 세게 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 콜라보한 것 중에 그 미샤라는 화장품 비비크림하고 팔도 비빔면이 콜라보를 했어요. 별거 다 콜라보 하네. 그래서 팔도 비비면이라고 해가지고 비비면? 네, 비비면. 그래서 비비크림을 하나를 사야 되고 그리고 끼워서 이제 몇 개 팔거나 이런 식으로도 또 하더라고요. 좀 다양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좀 요약을 해보면 화장품주들 선생님 지금 좀 보는 전략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화장품제도 나쁜 쪽을 쳐다보자. 화장품 중에 대장은 이미 가서 이제 좀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은 갔어. 그러면 이제 나쁜 거면 코스메스? 글루본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근데 한국 화장품이나 한국 화장품 제좀 또 워낙 가파르게 움직이잖아요. 빵빵빵빵. 그러니까 금액은 적게 해야 돼. 그러면서 여기도 그러니까 대장이 쉴 때 후발주 순환 이런 감각으로 요새 수익률이 질 나쁜 종목이 더 나. 선생님 제가 듣기로 선생님 지금 최근에 언급하신 종목들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어요. 근데 다 질이 나빠. 그래요? 약간 세력주나 중소형주나 하지 대형주도 그러니까 대형주가 먹을 게 없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것들이 다 부러지니까. 그리고 그거 올라도 어떤 때는 3% 10% 요 안에서만 놀거든. 그런데 이런 종목들 갖다 얘기해서 KGTC 2,000원 3,000원 샀는데 10,000원 11,000원이야. KTH 5,000원 6,000원짜리가 18,000-9,000원이야. 이게 사람들 눈이 어떻게 되겠어? 변동성에. 그러니까 이게 점점 투기화되고 그런 종목들 찾아다니기 게임이. 근데 선생님 사실 방송을 보다 보면 저도 방송을 진행해서 알지만 되게 신기한 게 방송 중에 이 종목을 실시간으로 언급을 하잖아요. 그럼 조금 이따 호가창이 움직여요. 그래서 채널 파워가 있는 종목들이 이제 그런 경제 방송에서 언급이 되면은 좀 급등을 하고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따라붙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요즘 같은 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잘 따라붙을 수 있을까요? 미리 생각해야 돼. 안 움직일 때요? 안 움직일. 그럼 이게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뿌려놔야 돼. 트레이딩 감각으로. 근데 선생님 적은 돈으로 뿌려놓으면 계좌가 커지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중심 종목의 게임일 때 그러니까 지금 중심 종목은 쉬어야 될 때거나 묻어둬야 될 때고 이거는 갖다 해서 옵션 매매하는 거 비슷해. 근데 이런 것들은 약간 그 구자를 금액을 나는 한 3천만 원 정도만 요렇게 따로 빼서 요런 종목 찾아다니기. 그래서 종목 한 두세 개 딱 찍어갖고 1,000만 원, 1,500 하는지 1,000 해갖고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 50에서 100이 가니까 그러면 중심 종목 1억 투자해갖고 이게 3% 5% 300, 500만 원 움직일 때 요거는 1,000만 원에서 갖다 해서 30에서 50% 하더라도 300에서 500 요런 호흡이 다른 걸로 전략을 짜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여기서 철저히 지켜야 될 게 있어. 상따 하지 마라. 제가 처음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상따에 짜릿한 손맛을 느꼈었죠. 상따 하지 마. 요새는 상따 엎어치기 들어가갖고 그러니까 120 위격이 너무 높았고 막 이미 딱 보면 각도가 그냥 카지노 각도로 25도 각도 아니라 뭐 45도 60도 이렇게 서서 팍 가는 거 있잖아. 이런 거 따라가지 마라. 이게 그러면 난 놓쳤어. 그러면 이 종목이 갔어? 그럼 이게 A잖아. 그럼 B, C가 뭐가 있을까? 자꾸 연상작용. 근데 안 가면 어떡해요? 그러면서 테마는 이미 순환을 해버렸어요. 예를 들어 쿠팡처럼. 쿠팡처가 한번 놓쳤으면
그 다음에는 끊어야 힘들어. 그러니까 그 안 간 것들 바닥에 들어가는데 철저히 흘러내릴 수가 있거든. 안 가고 네. 그럴 때 끊는 단가를 딱 정해야 돼. 그러니까 자금을 한정해서 들어가고 이거를 통해서 내가 엄청 돈을 벌 거야가 아니라 나 치킨값 벌었어 뭐 이렇게 가벼운 느낌으로 그래서 할 수 있게. 나는 끊는 그런 종목들이 각도가 25도나 밑에 그 나쁠 때 사서 손절 단가를 몇 퍼센트 정도로 설정을 할까요? 저가는 7%, 3,500원짜리는 뭐 3%, 5%는 이게 순식간에 움직이니까 한 7% 정도 잡고 좀 이렇게 중소형 블루칩이야. 우량주는 한 5% 정도 잡고 그렇게 해서 한번 들어가 봐요. 네. 그래갖고 성공한 게 KTH, 그 다음에 다날, 그 다음에 또 요새 테마주들 속성들이 순환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그냥 하는 선생님 순간에 이수앱지스 또 대단했지.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좋아, 잘 질문했어. 이수앱시스의 뭐야? 우리가 이수화학 팔아갖고 이수앱시스 갔지. 네. 이제는 이수화학 볼래. 이제는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그룹에 할 때 다 대리인들이 있거든. 대리인들. 그러면 그룹에 관련돼서 A 갈 때 B 눌렀다가 A 죽을 때 B를 땡기는 요런 사이클이 있어. 아주 잘 질문했어요. 응? 이수앱지스. 이수앱시스가 이수화학 팔아서 수익 실현한 다음에 넘어갔던 종목. 그치. 이수앱시스 바닥을 그냥 아주 그냥 옆으로 기면서 그냥 왜 가냐 그렇게 어떤 사람은 이런 것들 왜 사냐 그러는데 한번 사보세요 그랬는데 이게 완전히 로켓볼을 주고 거기에 러시아 백신이 붙으면서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요거를 이럴 때는 의미 있는 고점 저점의 타이밍 스케줄을 딱 잡는 게 중요해. 타임 스케줄. 타임 스케줄요? 그러면 우리 타임 스케줄 한번 잡아봐. 이수화학을 봐봐. 먼저 상승을 했던 종목이 이수화학이죠. 그쵸? 이수화학. 일단 120일에 멀고 가고 이게 바닥이 8, 9천 원에서 작년도 8월달, 9월달에 시작했다가 1, 2, 3, 4, 5에서 처음 고점이 여기 보면 11월 16일 나와. 그치? 작년 11월 16일. 16,000원, 그 다음에 13,000원까지 조정에다가 직전 고점 돌파하면서 1월 7일 날 땡 쳤거든. 네. 그러면 요게 이제 16,000원과 7,000원이 고점의 영역이었어. 그리고 날짜는 11월과 1월 딱 기억 타임 스케줄을. 네. 그러면 이수 앱시스로 가봐. 딱 봐. 와, 이수앱지스는 이수화학이 상승하는 동안 바닥을 기고 있었네요. 그치. 지렁이처럼. 10,000원에서 16,000원 갈 동안 지렁이야. 바닥. 그리고 1월달 고점 찍을 때부터 이제 얘가 이제 선수 교체. 그지? 옆으로 긴 게 몇 개월이야, 얘는? 거의 4개월이야. 이수화학 난리 칠 때 얘는, 그러니까 이거 종목 갖고 있는 사람은 이수화학만 쳐다볼 거 이거 아니야. 손절하고 이수화학 따라갔겠다. 그치. 조정받았을 때. 그게 엮이는 거야, 그게. 그럴 때 당금질로.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서 약간 이수학 팔아갖고 이수앱스 가서 이수앱스 먹어갖고 한 사람은 이거 눈덩어리 굴리기에 수익률 효과라면 제일 나쁘신 분이 내 거 안 가 하면서 이수학을 이수앱스 손절해서 16,000원, 17,000원대 이수학 따라가신 분은 역사이클 걸리는 거지. 그런 매매를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이수앱시스가 7,000원에서 17,000원. 어마무시하게 갔지. 얘도 17,000원까지 맞췄네요. 더블. 그러면 얘는 120일 이격이 얼마야 지금? 121선이. 8,000원. 8,000원? 난 이 8, 9,000원 오면 살래. 이수앱지스. 그러면 그 사이에 아까 공부한 이수화학이 지금 얼마 정도 와 있나요? 딱 보면 61선은 왔어. 121선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나. 근데 61선이 지지를 받고 있지만 121선 위에 있는 경우에 마음 같아서는 조금 싸게 사고 싶은 사람들은 121선까지 조정을 받았으면 좋겠고 또 막 그렇잖아요. 근데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 선생님도 모르세요?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럴 때는 갖다 얘기해서 나는 지금 내가 이수화학은 1억 기준이면 20%가 딱 맞아. 한 2천만 원? 전체 포트에서? 그러면 나는 지금 14,000원부터 500만 원 한번 사볼래. 2천만 원 사면 4번 나눠서 살래.
그래서 지금 14,000원 사봐. 그리고 의미 있는 저점이 13,000원대 여러 번 찍었어. 어? 네. 그래서 13,000원 오면 한 500이 아니라 1,000만 원 사볼래? 그리고 13,000원께 그럼 다 살래. 120이 왔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사보는데 121선이 올라올 동안 안 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만나는 기점에서 살래. 그러면 대충 한 달 플랜이 잡히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살 때 보면 그날 다 사. 아니요, 선생님. 오전에 사고, 정오에 사고, 장 마감 전에. 그 하루에다 나름 분할하긴 해요. 그게 분할이냐? 분할이라는 거는 5일에 최소한 5일에 한 번씩 보세요. 근데 선생님 그게 그래요. 내가 사면은 떨어져요. 근데 안 사면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하루에 진도표 보지 말라는 얘기야. 하루에 금액 기준으로 나는 내 총 2천만 원, 500만 원을 하루에 산다. 그리고 5일 후에 본다. 그래서 4번 사면 한 달 되지 그러면. 그러면 평균 단가가 나올 거냐. 근데 그게 평균 단가가 나오지. 하루 고가 저가 여기에서 평균 단가 그 하루에 사갖고 물리는. 선생님 샀어요. 음. 주가가 떨어져요. 음. 추가 매수 오케이. 근데 샀어요. 올라가요. 그러면 추격 매수해요? 그러면? 그것도 내가 원하는 물량만큼 못 샀을 때. 그것도 로직을 만들어. 이 고가 저가에 예를 들어서 이수화학이 고가가 17,000원이야. 나는 12,000원, 13,000원 오면 좋겠어. 근데 14,000원에서 만약에 안 빠지는 거야. 근데 50%밖에 안 샀어. 그럼 나는 그런데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도 거래량 들어가면서 안 빠져. 그러면 나는 다 사는 단가를 아까 그 기준선을 7%선을 딱 잡아. 7%. 손절로 아까 말씀하셨던 맞아. 라인. 지금 위로 15,000원 딱 치고 나가면 그때 들어간 거는 그게 데드야. 반드시 지켜. 15,000원에 나머지 다 사. 그런데 거기서 치고 나가야 돼. 15,000원 안 가. 그러면 그 산 수량은 또 끊어. 그때는 손절 단가를 뭐 3%든 2%에서도 그러니까 마치 옵션에서 데드 여기서 올라가면 끊고 다시 깼는데 다시 이거 치면 또 다시 사고 이런 거 같이 그 라인을 정해. 그래서 시장한테 물어보지. 네. 이거 못 맞춰. 그러니까 지금 아까 하루에 고가 저가에서 나눠 산다는 거는 이거 분할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네, 주린이 네. 여러분들 네. 꼭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서 대충 5일에 한 번씩 정도의 4번, 3번에서 4번에서 나누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주린이수록 급하거든. 그러면 사서 빨리 갈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다 사거나 어떤 사람은 레버리지, 신용으로 다 사버려. 신용은 안 돼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처음 투자하시는 분은 사는 것도 3번에서 4번에 사고 파는 것도 2번이나 3번. 그러니까 우리가 각도 급등할 때 반 때리고 나머지를 딱 보면서 이게 더 가는지 안 가는지 보면서 나머지도 때리잖아. 최소한 2번에서 3번 나눠서 때리십시오. 이거를 귀신같이 점이야? 우리가 뭐 도인이세요? 점에서 다 사서 점에서 다 팔게? 그게 가장 나쁜 습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수화학 그리고 이수앱지스 이렇게 변동을 이용해서 수익률 극대화하는 전략까지 들어봤는데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앞서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중심이 되는 대형주를 매매할 장이 아니다라고 하셨잖아요. 대형주는 언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나스닥 불확실성이 제거될 때. 나스닥 불확실성이 제거될 때? 그러면 빵이 가는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하원 통과 재료가 나온 이후의 장을 볼래. 일단 재정 정책이 재정 정책이 이제 서프라이 나왔어. 그 이후의 장이 재료 노출인지 그때 이제 에너지가 다시 가는. 그건 뭐 갖고 보는데 테슬라,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거 기술주? 갖고 빵 주식 갖고 볼래. 미국은 빵이 가야 돼.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야 돼. 그거 갖고 볼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우리가 대응 전략을 세워드렸던 종목들 전략까지 또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이수화학과 이수앱지스 이야기를 드리면서 어떻게 이렇게 조절을 하는지 또 전략을 세워드렸는데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또 건설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꼭 대림 DL하고 DL ENC하고 똑같아.
그 전략이 똑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 그러면 다음 방송에서 다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애정 댓글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또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